비타민 좀 많이 드세요, 비타민? 평소에요? 예. 네, 나이 들면서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타민을 항상 챙겨 먹어야 되는데 네. 늘 까먹어요. 아, 맞아요. 책상에 올려놓고 까먹는데 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비타민 아니겠습니까? 네. 취업을 하는 데도 있어서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한 비타민을 공급해드리는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네, 저는 벌써부터 이 두 분의 조합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혜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소장님은 비타민 많이 드시죠? 비타민을 먹으려고 하면 애기들이 뺏어가가지고 먹어가지고 저는 거의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조은우님은 어떠세요? 비타민 평소에 좋아하세요? 평소에 안 먹었는데 최근 몇 달 전부터 이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예, 비타민의 호르몬 균형이 좀 깨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라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그래요. 두 분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취업에 있어서 비타민 같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실 텐데요. 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이제 네. 어떤 코너를 할 건지 일단 두 분이 각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기존에 이제 현직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기 때문에 좀 속 시원하게 좀 불편한 진실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실장님은요? 네, 일단 저희가 취업 비타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타민제 중에서 종합 비타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취업만을 위한 단기 처방보다는 취업 전과 후에 모두 영양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스펙 앤 스토리하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붙여오셨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실제 이제 스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중요하다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펙이 과연 중요한지 스토리가 중요한지 좀 오늘은 결론을 좀 내보자 합니다. 네. 네. 스펙과 스토리, 제가 볼 땐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이 무엇인지 좀 그거부터 알아보시죠. 네, 스펙은 통상적으로 이제 객관화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건데 네. 그것을 지원자의 기본 역량으로 파악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 스펙은 대부분이 말하는 학점, 외국어 등의 수치를 의미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펙 자체에도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실제 스펙은 사후 통계치에 불과하고요. 즉 내부적인 인사팀에서는 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실제 스펙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취업 준비생이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반면에 스토리는 어떤가요? 취업에서 스토리가 이제 스펙만큼 많이 중요해졌죠? 스토리는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 스스로가 이제 좀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기존에는 수요와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오히려 새로운 신규 니즈를 창출하는 형태로 급변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업 구성원이 이 중요한 핵심 역량, 즉 인재상도 급격하게 변화해가지고 효과성이나 효율성 중심의 인재상에서 창의성 중심의 인재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반증하듯이 실제 이제 군 장교 공채라는 부분들이 영업이나 서비스 기업이나 그룹 이외에는 실시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이런 창의성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소위 스펙 중심의 선발 프로세스가 스토리 중심의 선발 프로세스로 바뀌고 있고요. 이 프로세스의 변화는 자기소개서의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질문이 또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역량 기반의 구조화 면접이 강화되는 등 강화되면서 실제 이제 과거 스펙 학교나 학점 외고 평가 중심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요식형이고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브라인드 평가 등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요. 이제는 전공이나 토익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실제 이제 스토리 중심의 평가는 지원자의 스펙이 부족한 지원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펙의 최하 기준이 요즘에는 학점이 3.0, 외국어 하한 기준이 각각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의 평가 기준을 넘었으면 기존과 같이 세부적인 평가가 아니고 좀 평가가 가중치가 낮은 뿐만 아니고 어떤 특정 기업에서는 오히려 하한선을 넘으면 학력과 학점 등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좀 열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제 열린 채용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채용하는 꿈의 선발 제도이지만 오히려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열린 채용은 지원회사의 직무와 연관되는 장점, 그다음에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보수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점이나 토익 부분에서도 약간의 가중치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스펙과 스토리에 대한 진실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스펙보다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양한 기업의 그 중견 리더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스펙과 스토리를 쌓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일은 잘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일순간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네, 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게 스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라 일 처리하는 건 다 똑같더라.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 공부하는 머리와 일머리는 다른 것 같다. 그러시면서 그럼 어떤 인재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네.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즉각적으로 적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 현장에서는 이 스펙 이꼴 능력이라는 등식이 조금은 성립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실장님도 공부머리, 일머리보다는 주변머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두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얼마만큼 그러면 중요하고 얼마만큼 네.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지금? 네, 일단 그 스펙과 스토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 맥락을 이해를 좀 하시려면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먼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나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시작점은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 중에서 해결할 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과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는 단계로 이어지고요. 그 생산한 아이디어들을 평가한 후 실제로 실행할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단계가 되죠. 그런 다음에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실행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후에는 실행을 통한 어떤 관리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단계만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든 아니면 이 여러분 개인들의 사소한 문제든 모두 그런 문제 해결 프로세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이클마다 필요한 역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건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못하는 거는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펙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문제 해결을 하면서 겪는 경험이라든지 상황이 또한 자연스럽게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 것이 바로 스펙과 스토리인 거지 거꾸로 이 스펙과 스토리를 쌓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자, 근데 요즘 그 기업이 그 스펙보다 이제 창의성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걸 위해서는 그 IBM 기업가치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기관에서는 전 세계 CEO를 대상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글로벌 CEO 서베이라고 하는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최근 조사는 2010년도 자료인데요. 이 1,500명이 넘는 CEO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최대 해결 과제는 뭔가요? 라는 이 질문에 이 CEO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바로 복잡성이라는 걸 꼽았어요. 즉, 이 복잡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한 세계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잡성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창조적인 리더십이다. 즉, 여러분들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셨을 때는 그 문제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원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펙과 스토리를 다 쌓아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 부분인데요. 그래요? 예, 네. 예. 그 부분은 제가 퍼즐 맞추는 거에 비유를 좀 드릴게요. 네. 이 퍼즐 각각의 조각이 이 스펙의 요소라고 본다라면 퍼즐을 맞추는 그 행위, 그것은 바로 스토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퍼즐을 완성시키면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건 퍼즐의 각각의 요소들이 매우 다양한데 스펙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구직자분들이 다양한 그 퍼즐의 조각은 살펴보지 않으시고 스펙이라는 몇 가지 요소만 좀 보신다라는 점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스펙이냐 스토리냐를 따지시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스펙과 스토리를 왜 나에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후에 답을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성이 필요한 거고 이게 창의성과 연계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요즘에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PT 면접 자체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의 스토리를 보려고 지금 대부분 실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돌발 변수라든지 예상치 못한 것들, 그다음에 기존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어쨌든 두 분께서 이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합격이 되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서류 전형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길래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러게요. 궁금해요. 일단 이제 먼저 스펙이라는 부분들을 좀 구직자 입장에서 말고 이제 기업의 CEO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CEO라면 어떤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은 좋은 학교, 좋은 학점, 뛰어난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고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친구들을 뽑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펙이 후행적인 통계치일 뿐이기 때문에 자꾸 스토리 중심으로 프로세스가 바뀌게 되면서 스펙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는 스펙이 좋은 친구들만 된다. 스펙을 안 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아니다라는 구직자의 불평불만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서류 전형은 실제적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채용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지만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상 서류 전형의 경우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말하는 학교, 학점, 외국어 등 기타 활동 등이 들어가고 실제 자기소개서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가중치로 묶여서 평가가 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의 가중치가 극히 작거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근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의 스토리 때문에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실장님, 그 서류 전형에서요. 학점이나 외국 점수를 보는 기업이 평가하려는 거, 그러니까 기본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이 지원자의 기본적인 성실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했느냐와는 조금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은 그 앞부분에서 제가 그 IBM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말씀을 드렸을 때 1위가 창의적 리더십이었다면 2번으로 나온 게 바로 구성원들의 성실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성실성은 매우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때문인데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반에는 지식과 의사소통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나 아니면 외국어 능력 등이 그 기반을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도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스펙과 스토리를 둘 다 갖추기는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에 좀 더 가중치를 둬서 한다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더 열심히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펙이란 부분은 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학교, 학점 이런 거는 도저히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들고요. 예. 외국어의 경우도 단기간에 몇 달간의 집중 학습으로 그 점수를 급격하게 높이는 부분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만의 경험들, 과거 지나온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찾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조은희 실장님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호기심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데요. 그 두 개 이전에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그 리드 칼리지라는 대학을 중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퇴를 하면서도 그 대학에서 서체 수업을 도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통해서 서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알게 됐는데 그때의 그 학습 어떻게 보면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10년 뒤에 매킨토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펙과 스토리가 쌓이기 때문에 둘 중에 우선을 좀 두라고 한다라면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분야의 스토리를 좀 찾아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스펙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소장님도 좀 극약 처방전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제 뭐랄까 스펙과 스토리는 진짜 둘 중에 하나를 뽑는 복불복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분명히 스펙과 스토리의 균형이 취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스펙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고 이제 가장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원한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스펙 쌓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 다른 지원자가 가지지 못한 본인만의 독특한 스토리, 그다음 기업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원하는 스토리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온라인 세상, 그다음에 도서관, 학원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이 경험들뿐만 아니고 본인의 경험들을 지나온 과거들을 좀 깊이 있게 그다음 폭넓게 확인하신 후에 그것을 창의적으로 좀 새로운 각도로 해석해 보는 것들이 오히려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펙과 스토리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취업 비타민이 많이 공급됐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호상 소장, 조은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